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돈은 똑같은데 재무적으로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와, 뭐가 갑자기 좀 많아졌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0년간 재무 상담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나눴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재테크를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던 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는 돈 관리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상담사 이재문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돈 관리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 저도 1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돈 관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복잡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전부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간단한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많아요. 저 그러면 왜 이렇게 간단한 그림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생각대로 이 그림처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고 쓰고 남는 것은 저축과 투자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좀 어떨까요? 누군가는 버는 데만 관심 있고 누군가는 아끼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다른 누군가는 저축과 투자하는 데만 관심이 많죠. 당연히 우리는 이 세 가지 모두에 관심을 갖고 균형 있게 전체 사이즈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개인의 성향이나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잘 알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만 대부분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만 삐그덕거려도 개인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작은 부분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처럼 돈의 흐름도 전체를 보고 관리해야 진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수입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수입을 바꾸기 어려운 고정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뇌 구조를 살펴보면 해를 거듭하면서 호봉이 올라가고 승진은 하지만 보통은 남는 돈으로 지출 관리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해진 수입 내에서 살게 되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수입을 늘리려고 한다면 대부분 N잡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얻는 정도죠. 물론 지출을 줄이고 투자 관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출 관리예요. 지출 관리는 조금 보수적이거나 안전하게 돈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큰일을 벌이거나 멀쩡한 직장을 퇴사하는 정도의 무리수를 두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출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지출 관리는 사실 재미없잖아요. 현재의 또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단시간에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지출 관리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검소한 습관을 잘 체질화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신다고 우리가 부자 되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출 관리의 한계점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돈에 대한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리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치가 작용하기도 하고 돈에 대한 생각, 조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돈의 철학까지도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단순히 투자 상품에 한정 지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 대한 투자, 인생에 대한 투자로 확장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축과 투자 관리는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하는 시기에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투자를 부모님이나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렇게 배운 우리의 습관과 관념은
생각보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축과 투자 관리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 더 늘려볼 수 있습니다. 수입, 지출, 저축, 투자, 그리고 자산, 부채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돈은 똑같은데 재무적으로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금껏 이야기했던 매월 수입에서 남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진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산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더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열심히 모았던 돈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돈에는 자산과 함께 부채라는 꼬리표가 함께 달립니다. 결국 매월 모아나가는 돈과 오랜 시간 동안 모인 돈, 이 두 가지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돈은 규모도 다르고 당연히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 콘텐츠에서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돈에 대해서 나눠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많은 실수가 일어나곤 합니다. 다시 원래 그림으로 좀 돌아왔어요. 우리의 수입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사업의 영역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입을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처럼 고정값으로 두는 분들이 있다면 수입을 고정값으로 두지 않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버는 수입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일한 만큼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는 게 힘들게 지출을 줄이거나 확실하지도 않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을 하는 이 사업의 영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산 관리랑은 일반적으로 좀 별도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 뭐가 갑자기 좀 많아졌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입에 대한 관리, 지출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축과 투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요. 이 돈이 많아졌을 때 관리해야 되는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 관리 영역을 넘어선 사업에 관한 내용까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재무상담사로 일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런 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투자가 좋다, 또 지출이나 절약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좋은지, 이제 이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돈이 흘러가는지 그 전체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돈 관리의 방향성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큰 그림 내에서 하나씩 세부적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수입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실전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단계별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자산과 부채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큰 그림 내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돈 관리에 대한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